늦은 밤, 서울 변두리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선희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시작한 야간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더 고된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뎌야 했죠. 어서 오세요. 선희는 들어오는 손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거운 한숨이 숨겨져 있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선희의 인생은 남편 김철수의 사업 실패로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선희는 물건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을 꾸려온 그녀에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낯설고 힘든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돌아왔네.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좋아하시겠어? 우리 아들 장가갈 때만 해도 좋은 집 며느리라고 했더니 결국 편의점 알바생이 됐네. 선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평생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충실히 살아왔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가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책망받는 상황이 서글펐죠. 어머니, 지금은 어려운 시기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참긴 뭘 참아. 내가 남편 사업 관리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선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일한 아들 김민우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데 친구가 우리 엄마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걸 알았어. 너무 창피했다고. 선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들 민우는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부끄러워했던 거죠. 민우야, 엄마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 그런데 대학생인 내가 엄마 때문에 놀림받는 게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 전화를 끊은 뒤 선희는 조용히 하지만 서럽게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밤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선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단단했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야. 선희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편의점은 그녀에게 도피처가 되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선희는 상품을 진열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도 지나가겠지. 그때까지 버티자.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오선희의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고 선희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70살가량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허름한 작업복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삼 드링크와 작은 빵을 집어 계산대로 가져왔죠. 2,800원입니다. 노인은 묵묵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선희는 잔돈을 건네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시간, 같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인삼 드링크와 작은 빵을 사갔죠. 선희는 약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건을 사가는 노인이라니. 사흘째 되는 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매일 같은 물건을 사가시네요. 이 근처에 사세요? 노인은 잠시 선희를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일하다 보면 이 시간에 출출해서요. 내가 원래 이런 데서 사 먹는 걸 좋아해서.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정감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선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 노인은 선희의 편의점 생활의 작은 일부분이 되었어요. 선희는 그를 인삼드링크 할아버지라고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어김없이 노인이 편의점을 찾았어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오늘도 인삼드링크와 빵이세요? 라고 묻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선희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어요. 강동구라고 합니다. 아, 강동구 씨. 저는 오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동구는 조금씩 말수가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날씨에 대해, 또 어느 날은 편의점 신상품에 대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죠. 요즘 건설 현장이 바쁘신가 봐요? 선희는 강동구의 작업복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인삼 드링크로 기운 내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선희에겐 위안이 되었어요.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하는 존중과 따뜻함을 이 낯선 노인에게서 느꼈거든요. 어느 날 강동구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현장에서 일이 좀 많았을 뿐이에요. 선희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피곤해 보이시니까. 강동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오선희 씨. 선희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던 그녀의 일상에 이 작은 교류는 소중한 빛이 되어 주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강동구 씨는 참 따뜻한 분이야. 말은 별로 없지만 눈빛이 친절해. 그런데 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편의점에 오는 걸까? 선희는 알 수 없었죠. 강동구라는 인물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저 자신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법이죠. 한밤중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걸음걸이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선희는 곧장 주의를 기울였죠.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취객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은 조용히 음료수를 사가지만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선희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 없이 술 코너로 향했어요. 이미 많이 취한 듯 했지만 또 소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와서 물건을 던지듯 올려놓았죠. 어이 아줌마. 빨리 계산이나 해. 선희는 침착하게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4,500원입니다. 야, 근데 아줌마 혼자 일해? 심심하지 않아? 남자의 목소리에 불쾌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손님,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 편의점 아줌마가 나한테 서비스 하나 줄 줄 알았는데? 그가 비틀거리며 계산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선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상황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세요. 아줌마, 내가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왜 이래?
까칠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강동구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취객은 고개를 돌려 강동구를 힐끔 보더니 다시 선희에게 집중했습니다. 손님?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손님도 오셨으니 계산만 하시고 가주세요. 뭐야, 할아버지가 방해하네. 나 지금 이 아줌마랑 얘기 중인데. 강동구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만 가시지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위험이 느껴졌어요. 취객은 비웃으며 강동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나이 먹고 편의점 같은 데서 사시는 거 보니 별거 없네. 젊은이 예의가 없구먼. 강동구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예의? 웃기시네. 내가 공사장에서 몇 년 일했는데 할아버지 같은 늙은이들 많이 봤다고. 다들 쓸모없이 늙어가면서 잔소리나 하고. 취객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선희는 상황이 심각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저기 조필수 씨. 강동구가 갑자기 그 남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취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지금 남부재개발구역 공사장에서 일하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할 텐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조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너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구먼. 강동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조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돈을 계산대에 던지듯 놓고 소주병을 들고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선희가 강동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주 오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야간에 일하다 보면 가끔 이런 취객들이 있어요. 강동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혼자 일하시는 게 걱정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선희는 미소 지었지만 사실 방금 전 상황이 무척 두려웠다는 걸 숨기고 있었죠. 강동구는 평소처럼 인삼 드링크와 빵을 샀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그는 문득 선희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 오래 안 갈 거예요. 곧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선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강동구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참 이상한 분이야.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까?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선희는 강동구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단순한 격려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말투와 행동에는 평범한 노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오늘의 사건을 되새겼습니다. 취객에게 당한 불쾌함보다는 강동구의 따뜻한 도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설사 본사 건물. 최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커다란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을 대표하는 강성건설의 임원들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다름 아닌 강동구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이 아닌 맞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부드러운 눈빛만큼은 편의점에서 볼 수 있었던 그대로였어요.
자, 다들 앉게. 강동구가 손짓했습니다. 남부 재개발 구역 진행 상황은 어떤가? 한 임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장 노동자들의 갈등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인가? 조필수라는 노동자가 다른 작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동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필수. 그렇군. 회의가 끝난 후 강동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에 남부 현장을 방문하겠네. 그리고 조필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게. 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걸 좋아하니까. 강성건설의 회장 강동구는 특이한 경영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작업복을 입은 채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임원들은 이런 그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강동구는 이것이 자신만의 경영 방식이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동구는 남부 재개발 구역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의 모습이었죠. 정장을 입고 여러 수행원을 대동한 채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조필수는 어디 있나? 강동구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회장님. 소장이 가리킨 곳에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불러주게. 조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강동구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의 취기는 완전히 가시고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조필수 씨? 강동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조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에 어디서 만났더라? 조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젯밤 편의점의 노인이 바로 자신이 모시는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할아버지도 별거 없네. 라고. 조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술에 취해서.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할까? 강동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강동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난 누구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좋더군. 조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번만 봐주겠네. 하지만 앞으로 술 마시고 출근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또 있다면 즉시 해고하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조필수가 물러나자 강동구는 현장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단단히 감시하게.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 있지 않나? 거기서 일하는 50대 여성에 대해 알아봐 주게. 편의점요? 현장 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매일 밤 야간 근무하는 여성이야. 이름이 오선이라고. 현장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회장이 왜 갑자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강동구 회장의 지시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강동구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오선이. 그녀의 눈빛에서 본 의지와 자존심.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날 밤 강동구는 평소처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동구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선희는 막 저녁 시간대 손님들의 물결이 끝나 한숨 돌리는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동구를 보자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인삼 드링크와 빵이세요? 강동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오늘 괜찮으세요? 어제 그 일 때문에 놀라셨을 텐데. 괜찮아요.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잖아요. 선희는 물건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강동구는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것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세상엔 위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선희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걱정해 주시고. 참, 어제 그 취객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강동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우연히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고 조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완전히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조필수는 강동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어서 오세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조필수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많이 실례했습니다. 선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선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강동구는 평온한 표정으로 조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 제가 어제 실수한 일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조필수는 선희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선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조필수는 마지막으로 강동구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강동구가 무언가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선희는 전혀 모른 채였죠. 참 신기하네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사과하러 온 걸까요? 강동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심에 찔렸나 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강동구는 잠시 망설이다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지금 이 일이 즐거우세요? 선희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즐겁다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아들은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창피하대요. 시어머니도 늘 잔소리하시고. 선희는 말을 하다 문득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강동구는 따스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조필수는 편의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저 그가 반성하고 다시는 오지 않기로 한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남부재개발구역 건설 현장. 강동구 회장은 현장 소장과 함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필수는 어떻게 됐나? 강동구가 물었습니다. 다른 현장으로 전보시켰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강동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우리 회사에서 용납할 수 없어. 다른 현장에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야. 네, 회장님. 그리고 오선희 씨에 관한 정보도 조사해 놓았습니다. 강동구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선희의 가족관계, 남편의 사업 실패 내역,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강동구는 자료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 그분의 집도 포함되는군.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부채 때문에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다음 인사 발령 때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 있지 않나? 네, 총무부에서 경력직을 뽑으려고 합니다. 좋아.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하겠네. 현장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구 회장의 추천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회장이 왜 갑자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이토록 관심을 갖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동구는 저녁이 되자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선희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참이었죠. 그날 밤 선희는 여느 때와 같이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선희는 고개를 들어 강동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인삼 드링크와 빵이세요? 강동구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선희는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게 먹고 싶네요. 강동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달라 보이시네요. 오늘은 작업복을 안 입으셨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선희는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동구가 계산대 앞에 다가와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시겠어요? 선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강성건설 회장 강동구라고 쓰여 있었어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이세요? 강동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강성건설의 회장 강동구입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매일 밤 인삼 드링크와 빵을 사가던 노인이 대한민국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강성건설의 회장이라니. 그럼 매일 밤 여기에 오신 이유가? 저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이 우리 회사 프로젝트거든요. 현장 근로자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싶어서 작업복을 입고 다니곤 했죠. 선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강동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 없으세요? 네. 우리 강성건설에서 총무부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선희 씨 같은 분을 모시고 싶은데요. 선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경력도 없고 그저 전업주부였다가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동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선희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더군요. 그런 태도가 저희 회사에 필요합니다.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우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명함이니 결정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강동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씨는 그런 분이시더군요. 그날 밤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강동구의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명함은 분명 진짜였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강동구라는 인물이 정말 강성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희는 남편 철수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철수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뭔데? 매일 편의점에 오던 노인분이 알고 보니 강성건설 회장님이셨대요. 그분이 저한테 취직 제안을 하셨어요. 철수가 드디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농담하지 마. 진짜예요. 여기 명함도 주셨어요. 철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정말 강성건설 회장님이 맞아요. 철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때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갑작스러워? 선희는 아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진짜야? 대박이잖아. 당연히 해야지.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강동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수락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선희는 편의점 매니저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매니저는 아쉬워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선희가 강성건설에 첫 출근하는 날, 시어머니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성건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중 하나 아니야? 거기서 왜 너를? 어머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선희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강성건설 본사에 도착한 선희는 인사팀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에 배치되어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선희는 자신이 가진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선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강성건설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만 맡았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선희의 가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남편 철수도 다시 취업 활동을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민우였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강성건설에서 일한다고 자랑했어.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엔 부끄럽다고 했으면서 민우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철이 없었어. 어느 날 선희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강동구 회장이 그녀를 직접 찾은 것이었죠. 앉으세요, 선희 씨. 선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여기 온 지 반년이 됐는데 적응은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선희 씨 칭찬이 자자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요. 선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선희 씨,
혹시 우리 회사의 복지팀에 관심 있으신가요? 복지팀이요? 네, 직원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2급 계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돕는 프로젝트죠.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선희 씨를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선희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 더 공감하며 일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선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선희가 담당한 제2급 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선희에게 승진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어느 날 저녁 강동구 회장은 선희를 회사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선희 씨,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군요.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은 어디서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어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야 알겠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희 씨가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예요.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죠. 선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힘들게 일하던 날들, 가족에게 무시당하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바로 선희 자신의 성실함과 의지였죠. 회장님, 어떻게 하면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강동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세요. 선희 씨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남부 재개발 구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높은 아파트와 쾌적한 공원, 현대적인 상가가 들어선 신도시로 탈바꿈했죠. 선희의 가족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 철수는 재취업에 성공해 작은 회사의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고 아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희 자신은 이제 강성건설의 복지사업부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시작한 제2급 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회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모델로 삼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강성건설 창립 4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행사에 선희도 참석했어요. 강동구 회장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선희 팀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선희는 놀란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동구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청중을 향해 말했어요. 오선희 팀장은 3년 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실함과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발전하려면 이런 분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죠. 행사가 끝난 후 선희는 강동구 회장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동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선희 씨 자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때 편의점에 매일 오셨던 거예요? 강동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현장을 둘러보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선희 씨를 만나면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넓어졌습니다. 선희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변화할 수 있었어요. 선희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제2급 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회사의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이건 선희 씨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선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강동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날 밤 선희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새롭게 변모한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녀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현대적인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철수가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다 당신 덕분이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우리 가족을 지켜줬잖아. 선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때 민우가 방에서 나와 부모님 옆에 섰습니다. 엄마, 내가 예전에 엄마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창피해했던 거. 정말 미안해. 선희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처음에는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게요.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족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출근길에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 자리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이제 세련된 카페로 바뀌어 있었죠. 선희는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년 전 이 자리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지.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처받고. 하지만 그때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카페에서 나온 선희는 강성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강동구 회장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이제는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회사에 도착한 선희는 오늘의 면접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 지원자의 이력서가 눈에 띄었어요. 경력 없음. 전업주부였으나 최근 6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선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분에게 기회를 드려야겠네. 그날 오후 선희는 그 지원자를 면접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40대 여성이었어요. 선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셨군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사실 저는 특별한 경력이 없어서.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3년 전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지원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녀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죠. 그렇게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선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